조희대 대법원장이 1시간 전쯤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퇴근길에서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바로 대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서 이른바 한덕수 의혹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사퇴 요구까지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차원의 직접 입장이 나온 겁니다.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입장문 보면서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의혹을 언급하면서 대통령 공직선거법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의 의혹의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를 지난 4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에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런 만남의 결과로 지난 5월 대선 직전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거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대법원장이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겁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와의 만남도 부정을 한 건지 보기에 따라서 모호할 수도 있는데 추가 설명은 없었습니까? 네, 입장문을 보시면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 또는 그 누구와도 논의한 적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그럼 만남은 인정하는 건지 이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관계자는 4월에 한덕수 전 총리와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없다라는 의미고, 다만 공식적인 행사 등 이런 자리에서 만났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을 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에도 취재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이 상황은 직접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갑자기 입장을 밝히게 된 배경이 뭡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사실 대법원을 향한 정치권의 압박은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대법원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을 때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사퇴 요구에 대해선 정정을 했고, 또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다만 오늘 또 특검 수사 주장이 나오고 또 어제 대법원장의 퇴근길 촬영이 취소됐는데 이에 대한 해석까지 나오자 이젠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미 대법원장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의혹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이렇게 가정하기보다도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당시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연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늘 지도부가 나서 특검이 이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본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오찬 참석자로 지목된 한 인사는 JTBC와의 통화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면식도 없다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 대법원장이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내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 의혹에 대해 현 단계에서 수사에 착수할 만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입장을 취재진 앞에서 좀 낸다고 합니다. 이번 의혹이라는 게 뭐냐?
한덕수 등과 밥 먹는 거. 밥 먹었다. 그 날짜가 4월 7일이죠. 4월 7일이라 하면 4월 4일에 윤석열 씨가 파면되었고 네. 3일 뒤에 예. 밥 먹었다. 그 자리에 김충식도 있었다. 정상명 전 총장도 있었다. 네. 내용인데 네. 뭐 저는 뭐 추측한데 아니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다. 당연히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나가버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런데 저는 제작진이 알려줘서 알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나 봐요. 그래서 기자들이 또 관련 질문을 했다고 하고 그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한번 볼까요? 외면했을 것 같은데요. 저 윤석열 파면 후 한덕수 총리 만나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미디어문구가 네. 잘 취재했네요. 그러게요. 아무 말 없이. 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니까 미디어문구가 또 행사에 있다는 소식을 알고 취재하러 간 것 같고, 근데 경호원들한테 좀 제압을 당한 것 같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네. 기사 이제 우리가 소화하겠지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출근길 촬영을 불허한다. 네. 대법원이. 그래서 그냥 촬영을 못했잖아요. 네, 오늘 출근길 못. 근데 저는 글쎄요, 뭐 대법원장이 매우 이제 의전 서열이 높은 사람이긴 하지만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불허한다 그러면 촬영조차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너무 오늘 예. 황당했어요. 주가 뭔데 뭐 허락하고 뭐 그럽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뭐 그 막 들이대진 않아도 네, 이른바 촬영 정도는 할 수 있고 네. 멀리서 기자들이 한두 마디 던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납득하기 어려워요. 네. 촬영하더라도 말하지 않고 응하지 않겠다라는 건 몰라도 불호는 뭐 허락하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납득이 어렵습니다. 높은 경호를 요구하는 뭐 대통령도 아닌데 아무튼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속보를.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 씨의 회동 의혹 4월 7일 또는 10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충식 씨는 네, 김건희 일가의 2000년대 초반부터의 사기 행각을 함께하면서 부당이득을 나눈 인물,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군 고위급 인사, 그리고 통일교 고위급 인사와도 오래전부터 인연을 맺으면서 윤석열 씨하고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여기 김충식 씨가 또 껴있는 것도 물론 모두가 윤석열 씨와 연관이 있지만 네. 김충식 씨가 껴있는 게 좀 충격적인 부분인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이 의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승찬 의원의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콧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저 영상 하나 더 보죠. 그 부승찬 의원 얘기를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부승찬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건데, 물론 이거는 그전부터 이제 풍문 수준으로는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 네, 이미 5월부터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승찬 의원이 한 번 더 이제 어제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아무런 근거 없이 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이게 어디까지 이제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가 이게 궁금한데 한번 일단 보고 오겠습니다.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 이재명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을 윤석열에게도 했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부승찬 의원이 말하는 제보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4월 7일 윤석열 파면 직후에 그 문제의 4명 회동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하나 있고, 네. 별도의 제보가 또 있어요. 아까 부승찬 의원이 말하는 윤석열에게도 그런 말을 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그거는 작년 한 6월경에
작년 6월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원장으로 되던 시점이거든요. 네. 윤석열이 임명하던 시점인데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윤석열한테 직접 일종의 충성 맹세를 하면서 네.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별도의 제보가 또 있다고 서영교 의원이 2개 제보를 다 받은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보자도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이다. 서영교 의원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매우 중요한 거죠. 시기도 시기고요. 4명이 만났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국무총리도 있고요. 정상명 씨는 윤석열 주례받거나 뭐 했다고 소개했다고 김건희하고 예. 알려진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김충식, 최은순 일가야 관련된 사람이죠. 거기에 대법원장이 지금 끼어 들어간 거예요. 물론 아직은 제보 단계라고. 제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정상명이나 이런 사실이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속된 표현으로 거의 멘붕 수준의 맞습니다.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사실 더 중요하지 않고 이 4명이 만났냐 안 만나가 저는 핵심이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맞아요. 내용은 사실은 그 뭐 확인할 필요도 없고 녹음이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났으면 이제 끝나는 건데 만났으면 사퇴해요. 조희대 대법원장. 저는 근데 일단은 정상명 전 총장 또 안 만났다고 모른다. 김충식이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만났다는 증거만 있으면 사실은 거의 끝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제작진 말에 따르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영상으로 이렇게 말한 내용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속보 차원으로 활자화돼서 기사가 먼저 뜨고는 있습니다. 한덕수는 물론 외부 누구와도 이재명 사건 관련해서 논의한 바 없다. 이래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만났다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났냐 안 만났냐가 포인트인데 박지훈 변호사 말 맞다나. 그런데 논의한 바 없다? 논의한 바가 없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워딩이 좀 이상합니다. 모호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한덕수 전 총리는 입장을 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결정을 내리기 전이나 후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나와요. 개인적 친분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뭐 다른 보도들 보면은 한덕수와 만남 가진 적 없다 이런 메시지도 나오니까 그런 얘기도 여러 메시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남을 구체적 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발언 내용 결국은 이제 다들 안 만났다고 하기 때문에 만나면 이제 사실은 이거는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얘기했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벌써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4명이 모두 윤석열 씨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공유하는 인물들로 그렇죠. 의심이 되기 때문이죠. 4명이. 4월 7일이면은 한 5달 전이잖아요. 네. 그럼 뭐가 흔적이 안 남아 있으려나? 뭐 CCTV든 무엇이든 간에. 뭐 예를 들어서 추가적인 제보로 조금 더 크로스 체킹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한두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사실. 네, 아직은 제보 단계. 아직은 뭐 제보 단계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아까 영상 보셨지만 오늘 최고위에서 그 부분도 지적을 한 거예요. 안 만났으면 바로 안 만났다고 하면 되는데 왜 부승찬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의혹 제기하니까 곧바로 그날 저녁부터 어제 저녁부터 기자들의 촬영을 불허해버리고 퇴근길에 오늘 아침도 출근길 촬영을 거부하면서 이건 아예 질문을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태도가 국민들을 더 의심스럽게 한다. 그냥 안 만났다고 말을 하면 될 것을. 네. 왜냐하면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안이나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출퇴근길에 다 얘기했거든요. 반대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볼 때 갑자기 기자들의 접근 자체를 거부한 것 자체가 약간 생각을 할 시간을 좀 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일단 그 곽수산 씨가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사건 논의도 한 적 없고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이 나왔습니다. 확인이 됐고요. 일단은 저렇게 해명하는 이상 우리도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더 뭐가 정황이 나와야 일단 우리도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진실 공방으로 넘어가는 건데 오늘 이 사안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게 정치 개입이잖아요.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이고 사건 조작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내란 특검의 수사를 요청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예. 이거 내란의 연장선 아니냐. 윤석열의 복귀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이런 부분이니까 내란의 연장 아니냐. 내란의 연장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란 특검의 수사를 요청했는데 일단 내란 특검은 곧바로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난색을 표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기가 어렵다. 별건이다. 그리고 특검법에 관련 사건이 수사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란과 관련 사건. 그렇죠. 인지되면 한다 이렇게 돼 있긴 하죠. 근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괄시키지 사실 판단이 잘 안 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난주에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관련 범죄의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관련 범죄의 정의도 새롭게 신설해서 넣어놨다. 거기 보면은 그 이번에 신설한 조항이 관련 범죄의 정의를 내려놨는데 네. 이런 겁니다. 해당 범죄와 관련된 범죄 은닉, 증거 인멸, 위증, 허위 감정, 작물 거래, 그리고 압수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공유하는 범죄, 범죄 수익의 처분으로 인한 범죄, 해당 범죄의 목적을 위해 동시에 벌이거나 수단 결과 관계에서 행해진 범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련 범죄로 해놨으니 거기에서 포함되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수사 했습니다. 의지라고 보고요. 그러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아직까지 4명이 만났다고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제보적 차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만약에 만났다는 게 확인된다면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보고. 아, 국민 여론이 그걸 뭐 가만히 그리고 우리 그때 기억나겠지만 왜 갑자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대표 갑자기 재판 판결이 나고 뭐 배당이 되고 난리를 쳤어요. 네. 딱 그때랑 그 이상한 상황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요. 수사를 해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날짜를 보면요. 4월 4일에 윤석열 씨가 파면됐고요. 올해입니다, 당연히. 네. 그리고 3일 뒤인 4월 7일에 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3일 뒤인 4월 7일. 그리고 5월 1일에 파기환송. 파기환송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그 문제의 파기환송이 5월 1일에 됐고, 그날 당일이죠? 네. 그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대선 선언합니다. 나간다고 설쳐댔잖아요. 같은 날에. 바로 하필이면 그날. 딱 네. 그날이에요. 다. 3시에 파기환송, 이상하잖아요. 4시에 출마입니다. 1시간 만에. 네, 1시간 만에. 그때도 이상했어요. 그래서. 다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때도 상황이. 그 우리 박진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저게 이제 수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밝혀질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기대감이, 그래도 4월 7일이면 윤석열 파면 이후기 때문에 한덕수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는 거고, 조희대도 대법원장이니까 의전서열 3위란 말입니다. 1위, 그러면 3위가 의전서열 1위와 3위 그리고 그러네. 정사명, 김충식이 모이는 자리라면은 아무리 비밀리에 만난다고 해도 수사 과정에서 CCTV나 이런 거 따면은 움직임의 그런 조금 저는 찾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목격자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명 다 얼굴이 거의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닌가? 맞아요. 김충식이는 얼굴 모르겠다. 정상명을 버무를 수도 있어. 저만 알아, 정상명. 너무 예전 검찰총장이다. 한덕수하고 조희대는 얼굴 안다고 보면 저는 증거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목격자라든지 CCTV 같은 거거든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저는 궁금한데, 첫째는 부승찬 의원이 저랑도 인터뷰 많이 했는데 뭔가 후속타가 없이 저런 말을 했을까 허튼 말은 안 합니다, 뭔가 저는.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보가 많은 분이고요. 네. 그래서 혹시 뭐 부의원이 후속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는데 지켜보자고. 이건 뭐 그러니까 후속탄 한때는 뭐냐면 거짓말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오늘 좀 이따 보면 모른다, 아니다, 못 만났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 후에 후속탄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보통 언론에서도 그게 탐사 보도할 때 쓰는 수법 뭐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저도 예전에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고발 대상이 있으면 일단은 이렇게 일보를 던져놓고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후속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꼼짝 못하게 그 고발 대상이 궁지에 몰리게 만드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부의원하고 서영교 의원이 어떤 후속 뭐 의혹 제기를 갖고 있을지 여부는 지켜보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제 궁금증은, 만약에 저들의 만남이 그때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죄목이 뭐가 됩니까? 고소고발을 했을 때. 이게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저를 범죄라고 하긴 뭐한데, 저는 어떤 대화 오감에 따라서 그 내란죄 연장성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저거만으로는 애매해서. 범죄라고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러니까요. 만나는 걸 갖고는 뭐냐면 만남죄 같은 건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뭐 사법거래. 거래를 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뭐 처리해주겠다고 직권남용이 되나? 굳이 한다면 직권남용. 그렇죠. 굳이 한다면 직권남용. 그것도 또 직권인지 없나로 따져버리면 또 범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가 확실히 된다고 뭐가 된다고 하긴. 아니, 왜냐하면 수사 조금 더 의혹 제기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와서 누가 수사하든 간에 수사에 들어간다 쳤을 때 일단 죄목과 혐의는 있어야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다면 직권남용죄로 갈 수밖에 직권남용이죠. 없어요. 한다면 호랭이 물어갈 놈. 예. 한다면 직권남용죄로. 그러니까 직권남용죄가 정가의 보도로 쓰이는 거거든요. 다만 무죄가 또 많이 돼요. 또 그러니까 쓰기는 좋은데 무죄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게 참 역설적으로 여기저기 다 붙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범죄이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좀 이상하다. 다 붙일 수 있어요. 모든 직권남용에서 가능하거든요. 공무원이라면. 그러니까 없어져야 될 범죄이긴 한데. 애매하면 직권남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이 뭔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뭘 했다면 다 직권남용죄로 보면 돼요. 일단은. 네, 이게 만났다고 하는 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게 아직은 재보고 의혹 단계지만 이 의혹이 없다고 한들 전원합의체에 붙인 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면서 대선 후보로 교체하려고 했다는 점은 사실 이미 확실합니다. 사실상 대선 개입이에요. 대선 개입입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내란을 수습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다행히도 하급심에서의 재판 중단 결정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막아진 거지 사실 굉장히 그때 당시에 대선 후보가 강탈당할 뻔한 겁니다.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오늘 아까 본 영상 그게 무슨 중앙일보 뭐 행사장이에요? 네. 60주년. 근데 대법원장이 그런 언론사 행사 가는 것도 적절한가요? 그런 생각. 초대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행사. 60주년이었어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좀 뭐 애매하긴 하죠. 사실은 뭐 굳이 뭐 언론사 좋아 보이진 않네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입장문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마저 다 하죠. 조희대 이야기 계속하죠. 그러니까 6시에 낸다고 했던 입장문은 이미 낸 건가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 한국일보 기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입장문의 형태로 이제 법조 출입 기자들한테 전달을 했나 봐요.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 이어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누구도 만난 적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똑같아요. 4명 다 지금 김충식은 입장이 없으니까 나머지 3명하고 입장이 지금 같은 거거든요. 이제는 만났다는 것만 찾아내면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대법원 장애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저렇게 빨리 입장을 내면서 한참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장보다는 아래라고 볼 수 있는 직위원에 대한 의혹은 왜 빨리 입장을 안 내주는지 지금 접대 의혹? 접대 의혹 빨리 이거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대법원장도 입장을 밝히는 그거 언제 나올지 참 가늠할 수가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이 양반에 저희가 방금 댓글창에 실시간으로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을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각자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다시금 좀 드리고요.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할 거로 보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퇴 요구를 하기도 하고 또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는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수사해봐야 되겠죠. 이 건도 수사를 한다면 수사의 주체가 공수처인가요, 아니면 특검인가요? 특검이 적절하겠죠. 특검이요. 이 문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 못지않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사법의 근간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러기엔 너무 지난 몇 개월간 사실 오히려 평온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법의 근간이 흔들렸고 대한민국 역사에 이런 대법원 판결은 없었어요. 과거에 그 인혁닭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날림으로 사형 선고한 사건은 있었지만 이런 노골적인 선거 개입, 국민의 주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덤비는 일종의 이게 쿠데타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 핵심적 가치를 건드리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폭넓게 다 쿠데타인 거예요. 전두환 노태우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두환 씨가 그때 다 잡아들인 다음에 자기 혼자 입후보여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간접선거 해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당시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를 어떤 형태로든 자격 박탈했다면 민주당에선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 결국은 무혈 입성을 할 뻔했잖아요. 그 탄핵 세력 내란 세력 자체를 없애버리면서 내란 세력 부전승인 그러면 거죠?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 겨우겨우 막아냈던 내란이 더 큰 파장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가끔 악몽에 시달리는 게 아직도요. 탄핵 기각되는 꿈을 가끔 꿔요. 너무 끔찍한데요. 그때
그 겉으로는 저도 그럴 리가 있겠냐고 했지만 세상 일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흉악한 흉계들 지금 보면 정말 소름 돋는 흉계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던 거예요.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하물며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대법관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실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항소심의 그 증거 기록 자체를 보지도 않고 파기환송하라는 그런 무지막지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항소심 왜 합니까? 자기 그렇게 변명했어요. 판결문에 다 쓰여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럼 그동안 그렇게 해왔냐고요. 그렇게 해왔냐고요. 기록 복사도 안 한 채 다른 대법관들이 그 기록을 열람조차도 안 한 채 판결을 선고해요. 그게 판결이에요. 네.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부승찬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이 문제를 확 수면 위로 올린 건데 부승찬 의원이 과거에 같이 근무하지 않으셨습니까? 좀 이야기 물어보셨습니까? 아니 그 전날 예. 전화를 했죠 서로. 그래가지고 그런데 부승찬 의원이 갑자기 형님 내일 대정부 질문인데 뭐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과거에 의원실에 계실 때 보좌관이셨거든요. 뭐 생각나는 걸 몇 가지 얘기를 해줬지. 다음날 대정부 질문인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엉뚱하게 저 얘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는 대정부 질문 직전에 들어갔다. 이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이거는 대정부 질문을 하는 날 결정된 거다. 네. 저 질문을 하기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승찬 의원이 이제 원내 대표단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자꾸 이제 국방위 부승찬으로 많이 하는데, 원내대표단이에요. 그 원내 전략의 한 일환으로서. 그렇죠. 예. 요것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사이는 뭐 척하면 알아요. 뭐 철푸덕하면 똥 떨어지는 썰이고 찰싸닥하면 귀싸대기 맞는 소리인지 다 알아. 우리는 그런 정도는. 너무 구수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 약간. 그래서 이제 판이 내가 보기엔 약간씩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저건 뭐냐? 제가 보기엔 지도부 생각이에요. 지도부의 생각이다. 네, 지도부 쪽하고 적어도 원내 지도부나 이런 쪽하고는 어떤 교감의 결과라고 봐야 돼요. 네, 이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지. 부승찬 성격이 예. 절대 앞질러 가거나 질러대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건 박선원 의원 같은 이러면 조금 계엄을 미리 예고하셨으니까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의원이 잘하는 주특기이지 부승찬은 성격이 좀 달라요. 예. 여긴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도 안 건너는 친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맨 늦게 건너도 잘 건너가지고 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이런 했다. 어떤 그 기획을 했다.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자기 확신과 지도부와 교감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건 내가 아주 장담을 해요. 그럼 우리가 좀 이 제보를 신뢰하고 더 이야기를 이제 다른 쫓아갈 팀들이 필요가 있죠. 있을 것이다. 있죠. 알겠습니다. 수사가 된다면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스캔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이제 하네요. 대법원에서 사건을 가지고 정권의 향배를 정하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구속의 냄새가 나요. 제가 볼 때는. 구속의 냄새가 납니까? 조희대 구속의 냄새가요? 근데 법원에서 조희대 결국 구속영장도 법원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사법부가 그래서 내란 전담 사법부가 자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법부는 사법의 독립이라는 게 판사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한 거고 제대된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말하는 거지. 너희들 멋대로 해라. 대법원이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파기환송을 불과 며칠 만에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뭐라고 알라고 그래. 내가 알아서 한 거지. 까불지 마. 이런 게 사법의 독립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리고 왜 사법의 독립을 부여해줬는데 독립된 사법부는 상호 견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냐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판사 어떤 사람이 전례도 없고 그 설명이나 한번 해봐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런 움직임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법관들이 파동을 일으켜야 될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반대 파동을 일으키려다가 조금 국민들한테 지금 눈총을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법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식으로 한번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다가 영푼이게 아니거든요. 그때 국민들의 분노. 자, 한덕수는 대통령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내란의 공범이. 그렇죠? 그리고 조희대라는 사람은 결국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켜서 그 전제를 깔아주려고 했던 거예요. 이 흉계가 성공했다면 지금 어떤 세상이 됐겠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돼. 그러면 이제 그 윤석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재판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재구속도 안 됐겠죠. 네. 그 당시에 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또 잡혀 들어가는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더 심한 고초가 따르는 거예요. 처음에 그네들이 첫 계엄에 성공했을 때보다도 더 혹독했을 거예요. 그게 너무 끔찍한데요. 영연백 그러니까 이런 생각 나고. 국힘 의원 중에 한 분이 그랬잖아요. 노상원 수첩에 나와 있는 체포 명단을 보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이랬다가 그 반성도 안 하잖아요. 제대로 된. 오늘 유감 표명을 하긴 했습니다. 유감 표명 자기가 무슨 천왕이에요. 유감 표명하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나 봐요. 이래야지. 유감? 감정은 나도 있어. 아니 오늘 정치 풀악셀이 김정민 변호사의 풀악셀인 것 같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분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완전 제대로 밟고 계세요. 이러면 저는 좋아요. 그런데 왜 구독자가 안 늘어나는겨? 이렇게 밟았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니까 숫자가 조금 올라가던데요. 우리 김정민 변호사의 풀악셀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숫자가 올라간다. 예, 박정훈 대령이 체포 대상자였고요. 그렇죠. 박정훈 대령 밑에 저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결국 박정훈 대령 잡혀가면 2달 내로 저도 잡혀갔겠죠. 그러니까. 국민들 상당수가 반국가 세력으로 처형당할 뻔했던 극히 불행을 잉태했던 그 수첩을 보고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국회의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내란이라든가 특검이 조사하고 있는 내용에 오랫동안 참여한 사람들의 심정은 저런 막말을 들을 때 갑자기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드는 트라우마가 일반인들보다 좀 세요. 저도 그때 국회 현장에 있었고 방송하다 갔지만 그리고 매일매일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매일 12월 3일을 맞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한덕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라든지 송원성 막말이라든가 이렇게 들을 때 겉으로는 아무 표시를 안 내지만 속에서는 뭐랄까 트라우마가 생겨나죠. 화가 나죠. 트라우마가 생겨나는데 막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비유하면 지면 죽는데 이겨도 욕도 제대로 못해. 이 상황이. 그 내란 세력과 반내란 세력의 싸움은 우리가 지면 죽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겨도 욕도 제대로 못해. 이게 법치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런 면이 있죠. 이건 정당하지 않죠. 그들도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우리도 그 정도 각오를 하고 독한 마음을 먹어야죠. 선하게 신사적으로만 대해서 될 세력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이죠. 이게 올해를 이제 넘기잖아요. 판결을 안 하고. 내년쯤 돼서 제 말이 한번 틀리는 걸 보십시오. 지금은 내란 종식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근데 이게 내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내전 종식으로 슬로건이 바뀌어야 될 판입니다. 지금 판결이 늦어지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이 허술함을 극우 세력들이 제대로 비집고 들어와서 이 특검을 흔들어대고 또 위헌 청구를 하고 그러면서 사법 방해를 하고 이게 그들의 놀이터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극우 세력의 부활이 생기는 거거든요. 소름 돋네요. 그러면 윤어게인이라는 게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하고 과두제가 됩니다. 한미가 또 뭉치고. 자, 문제는 이런 어떤 그 큰 위험을 한국 사회가 앞두고 있는 사법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무슨 뭐 요즘은 법기술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사법에 이런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만 저는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극우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공세를 취하느냐 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에 가면은 이것이 무슨 내란 종식은커녕 내전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심리적 내전이지. 심리적 내전. 그러면은 한국 사회는 이제 이거부터 종식시켜야 되는 내전 종식이 더 급해질지도 모른다. 그러게요. 그게 사법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각자의 생각은 다르겠지만요. 제가 조이대라면요.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라면 그 자체로 사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입장이라면 만약에 뭐 저 그런 자격도 없지만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대법원장이 됐는데 그분이 내란을 일으켜서 온 국민들한테 범죄를 저질렀다. 나의 정당성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같이 무너진 거예요. 네. 물러나 주는 게 그렇네요. 그 상식이죠. 그때 뭐 대법원장 임기를 따지고 그건 법적인 문제고 우리가 윤리와 정치와
이런 것들은 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런 그 양심에 따른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임명해준 대통령이 저렇게 됐으니 나는 충신으로 보국해야지? 이런 식의 행동들. 이거는 단죄해야 돼요. 네.